오늘은 어쨌든 뭐 제목은 중국이 말하지 않는 중국 경제의 진실인데, 뭐 중국이 이미 다 말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건데 제목을 이제 붙였고, 원래 책 원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중국 경제를 말하던데, 하여튼 뭐 그 책에 입각해가지고 중국 경제의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 최정 씨가 여기 전문가니까 판단하시도록 하고, 중국 경제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중국 경제 현실을.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어떻게 됐죠? 이른바 그 중국 경제 실력을 얘기할 때 말할 때 얘기하는 GDP.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GDP가 얼마였어요? 예? 얼마였을까요, 작년에? GDP가 뭡니까? 경제의 총량이죠? 예? 그래가지고 국민 총생산, 아니, 나이 또 큰일 났네. 전문가가 또 오셔가지고. 예. 아이고. 이게 국민 총생산이죠? 우리 이 소장님, 얼마입니까? 중국의 작년에 국민. 작년에. 아, 이거 알면서 그래요. 6조 4천억 달러였어요. 이게 일본이 얼마입니까? 일본이 아마 한 5조 한 8, 9천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을 넘어섰어요. 전체적인 총량이. 그래서 중국은 뭐라 그럽니까? 미국과 더불어서? 예? 어우, G2라 그러죠? 이 G는 뭡니까? G는? 예? 그레이트? 그레이트, 좋아, 그레이트. 또 뭐 있어요? 굿? 굿은? 좋은 나라 둘. 큰 나라 둘. 자이언트라는 사람도 있더만, 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소장님, 진짜는 뭐죠? 글쎄, 글로벌 탑 아닙니까? 예, 글로벌이? 이것도 맞는 것 같으네. 글로벌. 탑. 2인데요. 그러니까 탑 2. 답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그냥. 이거.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 우리끼리 논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 다 빼고 그룹 2예요. 미국하고 중국만 논다. 일본도 빠지고 다 빠지고. 그전에는 뭐였어요? G7. 이게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 근데 지금은 이제 G7까지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는 워낙 뭐 대봐야 비교가 안 되니까 이제 G2, 그룹 2라 그럽니다. 이 6조 4천억 달러니까 충분히 그럴만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중국이 G2라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G1이에요, G1, 원래는.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당나라 때 수도 어디죠? 장안. 예, 옛날엔 장안이죠, 장안. 지금은 서안. 우리 소장님 여기는 주시 안 하셨죠? 예. 소장님한테 코트라 출신이신데 여러 군데 주시하셨어요. 지금은 산시성 시안인 장안이 그 당나라의 수도인데 그때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정 씨, 최변리사. 내가 강연할 때는 공부 좀 해가지고 오라니까. 책도 안 읽었지? 얼마였겠어요? 이거 너무 많고. 또 너무 작아. 한 50만 정도 된다고 페어뱅크의 역사 중국사에 나와요. 그때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와 파리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파리가 몇 만이었겠어요? 파리. 인구? 또 파리, 여자들은 또 파리 좋아하잖아. 몽파리에 똥파리 그래가지고 나의 파리야 너의 파리 해가지고 애 낳고 막 그런데 거기 가면은 몽파리는 나의 파리고 똥파리는 너의 파리라는데 몇만? 몇천은 넘어요. 몇만 병 있겠어요? 우리 미스 한 선생님 4만? 조금만 더 써봐요. 예? 10만? 7만? 5만 명 있어, 5만 명. 5만 명에서 인구만 해도 1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 10배나 될 정도로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G1이었는데 그러다 이게 계속 중국이 이제 커지고 계속 사실은 G1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겠습니까? 중국이 몰락의 계기가 언제라고 봐요? 예? 청나라 중에서 좁히면은 아편전쟁 때죠? 아편전쟁. 1840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렇게 불렸어요. 이렇게 불렸습니다. 뭡니까? 중국말로 한번 해보시오. 예? 첸강 성시. 우리 소장님, 건강은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연호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걸륭제. 이게 뭡니까? 강희제. 근데 강희제가 할아버지고 걸륭제는 손자예요. 근데 뒤바뀌었는데 어쨌든 걸륭제 때 가장 강성했어요. 강희제 때는 그 틀을 놨었고 그때 중국의 GDP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GDP가 얼마였겠습니까? 얼마 정도 됐겠어요? 예? 많게는 53%, 적어도 한 40% 됐다 그래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 지구촌의 반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나 뭐 이런 그게 흘러갔다는 거죠. 전 세계 GDP의 반을 차지했다. 때문에 사실은 G2라는 것도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사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인구가 13억이고 70억입니까? 5분의 1인데 아직도 G2로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아편 전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신해혁명 때는 얼마까지 떨어졌겠어요? 1911년 신해혁명. 이때는 대략 한 3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대단했죠. 전 세계 부의 35%를 3분의 1을 그래도 신해혁명 때까지는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이게 또 언제까지? 중국이 공산당이 통일한 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1949년이죠. 이때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가 13%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쪽박 차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화대혁명이 언제 일어납니까? 1966년. 이때는 공장이고 학교고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진짜로.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 언제까지 갑니까? 10년 가죠? 76년까지. 특히 66년에는 대략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50%까지 갔다가 3%로 갔다면은 기업으로 보면 뭐예요? 워크아웃 해가지고 완전히 부도 직전에서 워크아웃 해가지고 완전히 요만해진 거지. 예? 이거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1978년에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예? 예? 등소평이 나타나죠? 등소평이 나타나가지고 1978년 12월 18일 날 제11기 중앙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에서 뭘 선언합니까? 이걸 11기 3중전회라 그래요. 11기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라 그래가지고 11기 3중전회. 그때 중국은 더 이상 주계장막이 아니다. 뭘 해야 된다? 개혁과 개방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뭘 세웠어요? 뭘 설치했습니까?
뭘 설치했겠어요? 특구야, 특구. 경제 특구. 우리도 왜 인천에다가 뭐 경제 특구 막 청라지구 뭐 이런 식으로 경제 특구를 4개를 광동성하고 복건성에 하나, 광동성에 3개 해가지고 4개를 특구를 설치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쭉 계속 발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겠어요? 아까 문화대혁명 때 3%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대충 얼마 정도 되겠어요? 퍼센티지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요. 미국도 그렇게 안 되는데. 9%. 9%만 해도 대단한 거지. 3%까지 찌그러들었다가 3배나 늘어난 거지. 규모로 볼 때는요. 그래서 9%고 올해는 뭐 한 10%. 계속 하다 보면은 이른바 2020년에 뭐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러죠. 그때는 아마 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인구나 넓이나 국토의 크기나 자원으로 볼 때는 사실은 20%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되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바보지, 바보. 그런 면에서 인도는 참 문제가 있는 나라다. 에? 갑자기 인도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아니 인구가 12억 되는데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사실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상황이 G2가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못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진짜로. 13억 인구에다가 그 많은 인구에 예? 그럼 이런 이 중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주역들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제 기업가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불러요. 홍색 자본가라고. 홍색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쉽게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빨갱이. 빨갱이 캐피탈리스트.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자본가니까 홍색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중에서는 공산당은 아닌 사람도 있고, 당원인 사람도 있고, 핵심 관료인 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홍색 자본가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중국 경제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또 그 중에서도 그 세분해보자면은 한 대충 3부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리는 누구겠습니까? 요새 아주 시끄럽죠? 시끄러운 그 중국의 정치권에서도 시끄럽잖아, 지금. 무슨 당? 예? 예? 태자당. 왜 태자당이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들이 또는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당정에 굉장히 고위층에 있었어요.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이 크게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태자당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요새 저 최고 실세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 뭐 간단하지. 우리 한국에는 MB가 있듯이 중국에는 예? 다 써야 돼. 후진타오. 중국 하세요? 예? 후진타오. 그 다음에요? 뽀실라이? 그 사람도 실력자였죠. 원자바오. 사실상 중국을 지금 중국을 이끌어간 투톱이죠, 투톱. 예? 여기 총석이자 국가주석, 여기는 총리. 물론 이제 그 우방고가 있긴 있어요. 권력 서열 2위. 그러나 최근에 그 나오는 외신이라는 걸 보면 역시 두 사람이 중국을 이끌어가는 투톱이다.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중국식의 개념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황제죠.
이 자식들은 역시 태자. 요새 무슨 옥탑방 뭐 왕세자 그런 거 있대. 예? 안 보지만은 태자죠. 그래서 태자당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대략 보면은 그 당정의 부장급 이상의 자녀들이에요. 부장이면 장관급이죠. 대략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아버지 빽 있고 주변에 사람들 꼬이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싫어하면서 나 조용히 살래 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중에 몇 명은. 예? 하나 그런 거 귀찮아 말이야. 대부분 다 사람이 꼬이고 권력을 쥐게 되면은 이렇게 뭘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권에 개입하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태자당들이 엄청나게 중국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홍색 자본가들도 있지만은 뭐 그 사람들 태자당도 홍색 자본가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 힌트를 줘야지. 저기 통신. 장면흥. 소장님 아시죠? 진짜 모르시죠? 아니, 진짜 모르시는 거야?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장면흥이라고 이름을 볼 때 누구 아들이겠어요? 이름으로 볼 때는. 예? 짱저민이죠, 짱저민. 짱저민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동생이 또 있어요. 요 장남이고. 잘못 썼네. 여기도 미현자 돌림입니다. 이름도 잘 졌어요.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려라. 헝캉이야. 아들들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장남이고 차남인데 이분은 은퇴했지만 전 총석이죠. 그러면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뭐예요? 태상왕이야, 태상왕. 예? 황제보다 더해, 태상왕. 여기는 태자보다 더한 사람이지.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상태자 정도 돼요. 예? 근데 이 짱민왕이 한 사람이 지금도 이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업종이 뭔지 아세요?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게. IT인데 그 중에서도 금융하고 통신. 근데 이 짱맨형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CNC라고 중국에서 넘버 3 통신회사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발표도 안 해요. 상장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사실상 대주주가 짱맨흥이에요. 예? 짱맨흥. 그러나 요 대주주지만은 그 대주주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중국 과학원 부원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어쨌든 이 중국 왕로 통신의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제가 볼 땐 진정한 태자당이고 제대로 업종을 물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지금 중국에서는 이 짱맨흥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은 욕을 한다거나 물론 뭐 술 먹으면서 욕은 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쉬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후진타오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후하이펑이라고. (41살에) (41살). 근데 대한민국에서 (41살이면) 아버지 백 없으면 한 차장 하나? 차장?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3이죠? 근데 41살이면은 이 차장도 못해, 사실은. 목에 힘주고 맨날 말이지, 뭐, 예? 부장이 부르는데 뭐 이렇게 가서 이러면은 이 차장도 못해, 41세. 근데 차장은 하시죠? 부장이시죠, 참. 그 봐, 차장이잖아. 딱 차장 할라예요. 저는 그 나이에 차장도 못했어요. 지금도 부장이야, 지금도. 55세 부장이에요, 아직도. 아, 물론 그 앞에 뭐 하나 붙지, 부국장이라고. 부국장 부장인데, 41세면은, 어쩌면 또 이게 뭐, 취직도 못 해가지고, 내 동생도 한 명 있는데, 68년생인데 아직 신림동에 있어요. 예? 68년생 몇 살이야? 45살인데, 아직도 우리 작은아버지 용돈 줘요. 아주 한 번도 취직을 해본 적이 없어. 평생을. 예? 41세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사실은 뭐 큰 그건 아니에요. 잘해야 뭐 정부 부처에 처장 정도, 한국의 과장이죠.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처장만 돼도.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아버지가 총서기가 됐을 때, 이 중국의 유명한 대학 있죠? 청와대학. 청와대학에서 하는 그 산학 협동을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대학의 그 대학 산하에 학교,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요. 한국도 왜 학내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건국대학교에 건국우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저기 대학에서 하는 의과대학은 전부 다 기업이라고 되거든요. 근데 청와동방에서 하는, 대학에서 하는 유명한 IT 회사가 있어요. 그룹. 그게 바로 칭화퉁팡이라고 이 컴퓨터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에 사장을 했어요. 사장을 하다가 하도 그냥 젊은 나이에 사장하니까 이때는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후진타오 자기 아들을 장강 상박주 연구소란 데로 소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기 소장인데 그 전에 칭화 동방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당시에 그 후진타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는 한 자녀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딸이 있는데 그 사위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알아요? 중국의 유명한 IT 영웅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마오? 알죠? 에? 마오 따오? 린. 이게 사위야. 딸 이름은 후하이칭. 마오 딸이 누구냐면은 중국의 유명한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네이버 있듯이 중국에는 뭐죠? 예? 진화,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이제 뭐 중국말로 신랑이라 그러죠? 신랑. 진화닷컴이죠, 진화닷컴. 진화닷컴, CN. 여기 총재 됐어요, 총재. 어떻게 되겠어? 이거 완전히 권력과 권상. 교역이죠, 뭐. 그러면 이 사위가 장인이 총석인데 한국 같으면 어때요? 세상에서 한국에서 제일 피하기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 잘 아실 거야. 한국에서 피하기 어려운 거 세 가지? 예? 누가 피하기?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피하려고 그래도. 첫째가 날아드는 주먹을 못 피해. 날아드는 주먹. 예? 또 하나 뭐 있겠어요? 또.
에이, 세금 그럼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지 말고. 주먹 나왔으면 이제 또 뭐 돈 이런 게 있어야 돼. 싸들고 오는 돈.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네, 방송에서. 예?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여자는 대책이 못 피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중에 싸들고 오는 돈, 한국은 못 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인의 총석인데 얼마나 여기다가 또 이걸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결국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억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그런 소문에 휩싸여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뭐 그냥 나온 거지. 어차피 한 건 했으니까 1억 달러. 예. 이 정도로 퇴사장들이 바로 하는데 그럼 뭐 원자빠들은 가만히 있나? 얘는 뭐 한국말로 얘는 뭐 곰바운가 진짜? 원인송 묘하게도 나이도 한 비슷해. 42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도 이건 좀 적어왔습니다만 제가 회사 이름이 유니허브. 유니허브라는 유명한 IT 회사라고 있는데 역시 주변에서 피하기 힘들게 싸들고 오는 돈 때문에 뭐 사업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몇 명이라 그랬죠? 5천에서 10,000명이 각자 기업 한두 개씩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태자당이다 그러는데 또 요새는 또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이런 말 써요, 이런 말을. 중국 하시죠? 못해요? 이거 관이라고 그러고, 다이. 관. 시계에서 관직이 이대로 내려갔다. 이런 말로 쓰고, 또 이런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뭐예요? 다이. 이게 뭐예요? 이거 재벌 2세예요.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뭐, 관월다이가 있고, 후월다이가 있는데, 요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소장님. 요거 뭐라 그러죠? 재벌 2세요? 에이, 그게 나왔잖아요. 재벌 2세 나오고. 똥돼지라, 똥돼지. 그죠? 똥돼지라 그러죠? 이게 언제 지난번에 외교부 장관, 유명한 씨, 딸내미 그 채용할 때, 중국은 그거 뭐 더해요. 예? 외교부만 중국의 외교부만 우리도 문제가 됐으니까 중국 외교부를 예를 들면은 한 3,000명의 외교관 중에 사돈의 8촌이 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력을 보면은 뭐 하나 다 걸려 있어. 예? 심지어는 양재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이 관월 따위가 대단한 기술을 부리고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말아 드시는 분은 중에 한 분들은 패자당이다.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돈 제일 벌기 쉬운 종목이 사실 뭡니까? 한국에서도. 내가 어제 보니까 제일 좋은 종목이 IT이기도 하지만은 건설이더만, 건설. 건설은 그냥 한 방이더만. 한 방만, 인생은 누구 한 방이라 그러는데, 건설은 한 방만 잘하면요, 떼돈 벌든만, 맞습니까? 소장님. 한 방, 인생은 한 방이라 그러죠? 저는 30년을 한 방을 기다렸는데, 한 방이 터졌는데 그걸 몰라서 터진 건 줄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요 모양 요 꼴인데, 아직도 한 방이 남아있을 걸로 생각하고, 인생에 뭐 기회는 3번 온다 그러는데, 한 2번은 흘러간 것 같고. 근데 이 건설이 한 방이에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도 요새 잘 안 돼서 그렇지,
가령 뭐 한 1000채를 지어서 팔았다. 여기서 이 원가는 얼마 안 됩니다. 뭐 한 2억에 분양했다 그러면 원가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 1000채 팔았는데 뭐 한 5억짜리다 그러면 5천억이죠? 그 4분의 1이 남다고 치면 1250억이 남아요. 예? 이게 한 방이야, 한 방. 근데 중국은 더해요, 중국은. 예? 중국은 지금 엄청난 전 국토가 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천대 부호 기업가 중에 3분의 1이 건설업종에 종사합니다. 3분의 1이 건설업. 종사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가 있어요. 발음은 비구웬. 들어봤죠? 사장이 누군지 알아요? 양, 고장, 그죠? 나보다 딱 2살 많더만. 아이씨. 57세. 에? 딸이 한 명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는 한자 전제이기 때문에 딸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이 복 많은 여자가 누구냐? 양회이엔. 나이는 방년 30세. 아버지한테 이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재산이 2010년에 300억 위안, 대략 한 300억 위안이면 얼마입니까? 18 곱하면 5조 4천억. 이 재산으로 2010년에 중국 부호 랭킹 1위였어요. 근데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10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마 200억 원 정도는 있다 그러더라고. 재산이.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1000대 부호 중에 3분의 1이 건설업자일 정도로 지금 중국은 이른바 건설적, 함부로 말하면 토건족들이 태자단과 같이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한국도 그렇지만은. 진짜 이것도 한 방이야. 뭐예요? 한 방, 한 방. 우리 과장님, 대리인가? 네. 대리? 아, 사원이야? 곧 대리 되겠네. 내가 대리라 그러지. IT 업종이죠, IT. 한 방 아니야, 이거. 예? 여러분, 저 중국 베이징 가보신 분? 베이징 가보신 분 있어요? 가보셨죠?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베이징 서북 쪽에, 우리로 따지면 뭐 용산 전장가 같은 데가 있는데, 가보셨어요, 여기 혹시? 안 가면 얘기가 안 되는데. 중관촌이라고 있죠? 가보셨죠? 당연히. 예? 아마 이게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그럴 겁니다. 실리콘밸리. 여기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예? 아마 전자상가로 따지면은 우리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하고 또 어디가 있죠? 또 뭐 우리 한국에 많잖아. 그걸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클 거예요, 중간촌이. 그 정도로 대단한데 여기에 이른바 해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해외에서 귀국했다 해서 하이괴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1990년부터 이 중간촌이 사실은 대학가가 몰려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황량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처음에. 20년 전에 가보니까 뭐 거의 뭐 황량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1990년부터 서서히 이 IT 업종이 이쪽으로 심어지더니 거기다가 또 해외에서 교육한 이른바 그 해외파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가봤죠? 설명 한번 해봐.
뭐 한국 용산 전자상가는 비교도 안 돼요. 대단히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작년에 부호 랭킹을 보니까 2011년도 랭킹을 보니까 혹시 중국어 하시는 분들 뭐 저기 중국에서 오신 분 빼고 뭐 있어요? 중국어 혹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장님 하시죠? 뭐 하세요?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냥 바이두도 보고 난 겁니다. 뭐요? 바이두 좀 바이두죠, 바이두. 바이두. 바이두가 뭡니까? 100번 찾는다는 뜻이에요. 100번 찾는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왜 우리 검색할 때는 구글링이라죠? 구글링. 검색할 때. 구글링이라고 그러죠? 구글링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바이두 이샤 그래요. 바이두를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 검색 엔진. 검색 엔진이 뭡니까? 똑같은 거지 뭐 네이버하고 우리도 뭐 네이버 딱 치면 홍순도 딱 치면 나오잖아요. 예? 막 나오잖아요. 이 검색 엔진인데 이걸 누가 했어요? 누구? 리앤홍 68년생입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어리네요. 그런데 일찍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한 3년 일했어요. 일하고 1999년도에 돌아와가지고 2000년에 이제 딱 정확하게 직원 5명 가지고 휘하의 직원 5명 가지고 베이징 대학 옆에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 검색엔진 시장에 중국의 검색엔진 시장에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80%. 나머지는 어디 가겠어요? 네? 신화? 아이고 막 그냥 찍지 말고 구글이 한 10%, 15%. 구글 한 15%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군소 이제 그 업체들이 하는데 이 사람의 재산이 보니까 250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작년 랭킹 2위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비슷한 사람. 알리바바라고 들어봤어요? 알리바바? 알리바바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어를 이렇게 써요. 최별리사기 맞아요? 알리바바라고 이게 뭐죠?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업체들을 위한 대량 구매를 위한 그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이게. 그걸 한 게 누구예요? 마윈. 마윈입니다. 지금은 뭐 부호 랭킹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한 100억 외환대의 그런 재산가인데 대충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를 부동산 업자들이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요 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그 다음 누구겠어요? 대충 기타 업종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또 한 3분의 1 하고 나머지는 기타 여러분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중국을 움직이는 이 부류들이 이제 세 부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중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어요? 계속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밑으로 다운된다 그래요? 계속 올라가서 뭐 2040년 얘기 나오고 2050년에 미국은 늙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예? 맞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D가 아니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런 게 있잖아요. 자전거도 막 달려가다 보면은 한없이 굴러가요. 언젠간 쓰러지겠지만은. 지금 중국이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계속 지금 페달 밟고 잘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 얘기해 보세요. 예? 가치적으로는 계속 발전하고 계속 발전하겠죠? 계속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을 초월한다. 그래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지원. 빠르면은 뭐 2020년도 되고, 아무리 늦어도 2050년에는 미국을 능가할 거다, 전체적인 규모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의 힘이라는 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라는 거는 이제는 과거의 그런 폐쇄된 사회도 아니고, 이제 개혁개방이 더욱더 박차를 가할 거고,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이 멘탈리티가요, 사회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잘 알잖아요. 비단장사 왕서방이라고. 명월이한테 다 털렸지만은, 예? 알죠? 명월이한테 다 털렸지만 그 전까지는 엄청 모았단 말이야. 비단장사 해가지고.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자본주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50년에는 미국을 능가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지원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덩치만큼은 다냐 이거죠. 예? 덩치만큼은 다요? 10 안 갔죠. 예? 허우대 멀쩡하고 키 크고 그러면 다냐고. 뭐 180 아니면 뭐 잉여라며 요새는. 아 그럼 뭐 하냐고. 속이 비었는데 질적으로 뭐 이게 좀 속이 꽉 차고 180 넘으면은 그 왔다지. 근데 그런 사람이 오나?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국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중국은 꽉 찼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180은 넘는데 뭐 머리도 좀 비어 있고, 어? 집만 잘 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내가 볼 때는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13억 인구죠? 예? 근데 이 중에 농촌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8, 9억 됩니다. 8, 9억. 8, 9억 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뭡니까? 후진타오가 그렇게 강조하는 허쉐.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화해란 뜻이, 화해란 말이고 우리 중국 발음은 허쉐예요, 허쉐. 그릴 수 있어요? 조화란 뜻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하면서 했던 말, 뭐예요? 상생. 그 중국도 13억 인구가 다 잘 살아야지 명실상부한 정말로 지원이고 글로벌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8, 9억의 농민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농민들이 사는 게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 그 문제를. 최별리사 뭐라 그래요? 중국 문제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농. 그렇죠. 야, 별리사답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별리사가. 이게 왜냐? 여기 저 관계되잖아. 지적재산권에도. 씨앗 이런 거요. 그죠? 옥수수 문제. 그 뭐죠? GMO? 그 다 관계되잖아. 그래서 삼농이라고 그래요. 삼농의 문제가 뭐냐면은 세 가지 농업이라는 뜻이죠? 근데 삼농이 뭐냐면은 세 가지. 농민, 촌, 농업. 농민 문제는 뭐겠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예?
8, 9억 농민들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이제 중1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상상이 갑니까? 중1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정도로 한국도 옛날에 못 살았거든요. 지금 중국은 전기 안 들어온 농촌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는 1년에 만 원이 안 될 겁니다. 만 원. 1년에 만 원. 한 가구당. 만 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곱하기 180 하면은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 한 가구에 180만 원씩 벌어가지고 살겠습니까? 예? 텔레비 한 대도 하면 없어져. 여기 뭐 PDP. 농민들이 대부분 다 못 살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촌은 뭐냐?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주변은 엉망이 되잖아, 엉망이. 환경도 엉망이 되고,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 돈이 없으니 무슨 뭐 굉장히 좋은 작물을 가지고 재배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수록 중국은 이제 지금 사막화가 심해져가지고 물이 없고 그래가지고 농업이 잘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해요. 이 문제만 보고 있으면은, 야, 중국이 지원이다고 나는 그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도 농촌에 가보시면 알아요. 농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압니까? 이건 뭐, 베이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 딱 들어가면은 무슨 냄새? 에? DONG. 이 냄새가 나지, 이 냄새.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DDONG인가? 이게 맞겠죠? 그런데 베이징도 그렇잖아요. 그죠? 베이징도 가면은 이 냄새가 좀 나는데 농촌에 들어가면은 최이 냄새야. 한 번은 제가 말이죠. 우리 베이징 특파원 할 때 우리 편집국장님이 그 중국 정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남성에 갔다 오셨는데 날 만난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아니, 국장님, 이게, 아니, 뭐예요? 그랬더니, 아, 무슨 뭐 DDONG 냄새가 이게. 그게 뭔 소리야? 한번 맡아보세요. 그랬더니, 안 난대. 도대체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갔더니 말이야, 대학에 이렇게 재우는데, 대학에서 재운다는 거야. 시설이 좋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었는데, 수세식이 아닌 거예요. 대학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그냥 2박 3일 또 몸에 배가지고 거야. 옷에 다 뱄어. 본인은 모르지. DDONG 냄새를. 예?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쌍팔년도 60년대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예? 저는 그때 태어났거든요. 그때 그 학교를 거기서, 고향에서 다녔는데, 전기 안 들어와. 예? 수도는 물이 좋아요. 물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화장실 문제.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끔찍해. 이런 거 아주 똥장군. 예? 이거 하고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또 그거 거름된다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안 보셔. 꼭 우리 집에 가가지고 이거 돈이라 이거야. 거름된다고. 아깝다고. 식사하시다가도 달려와서 집에서 해결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8, 9억 명이나. 이거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무지하게 이러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뭐 총석이 뭐 100년 해도 돼. 예? 그런데 후진타오도 못하고 다음에 들어올 시진핑도 아마 쉽진 않을 거고 아마 뽀실라이는 하고 싶었겠지만은 이미 인생이 끝났고 뽀실라이는. 뽀실라이 알죠? 많이들 보시죠? 방송에, 신문방송에. 그 정도로 지금 농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도 이제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빈부격차 문제. 그걸 단적으로 사회 양극화인데, 그걸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진위계수예요, 진위계수. 이게 0부터 1까지가 있는데, 1로 갈수록 이게 빈부격차가 심한 거예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지. 0으로 갈수록 적어요. 근데 1로 가는 거는 미국 같은 데가 그래, 미국. 0으로 가는 거는 어디? 복지국가 모델인 유럽은 그래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아무리 많아도 0.3. 미국은 아마 0.4까지 갈 겁니다. 예? 근데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근데 중국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들었던 분은 아실 텐데. 0.47.
이건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아프리카 수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지고 이제 0.5가 되면요, 그냥 가만 놔둬도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느 정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한지, 우리 최정 씨는 알죠? 베이징에서도 예? 마이바흐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말이죠. 살만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베이징 인구의 한 2, 3%는 될 거예요. 실제로 사고. 그래서 저기 베이징의 중심가인 그 천안문을 가기 전에 소장님 아시죠? 장안구락부라고. 예? 장안구락부에 보면은 거기 저 최고급 자동차들을 전시해 놓고 있죠? 거기서 어떤 멍청한 놈이 자전거 타고 와서 보겠습니까? 근데 그 자전거 타고 와서 보진 않지만은 아주 그냥 뭐 다 떨어진다, 곧 망가질 것 같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아. 그쪽, 그지? 그 정도로 마이바흐를 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또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그 정도로 심각하고, 집을 예로 들어봅시다, 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전체를 사요, 그냥. 아파트 전체를. 그걸 뭐라 그랬지, 지난번에? 5층짜리 아파트를 다 사는 거야, 그걸. 그런 아파트를 뚜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뚜둥. 독채 아파트를, 5층짜리를 그러니까 집이 한 20개 되는 걸 통째로 다 사버려요. 예? 다 사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옛날에 저처럼 지난번에 보셨죠? 이거 뭐라 그래요? 개미째 집거자 이쥐 개미집. 예? 개미집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뭡니까? 달팽이 왔자죠? 달팽이 집. 개미집하고 달팽이 집이 아무리 커봐야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쥐 워지에도 온 가족이 다 가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누구는 그냥 아파트 5층짜리 독채를 그냥 통째로 사버리고, 한 층마다 그냥 아들 살고, 어머니 살고, 예? 자기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개미집, 달팽이집에서 그냥 다 낑겨가지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이런 걸 단적으로 이 진위 개수가 보여주는데 0.47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얼마예요? 한번 맞춰봐요. 예? 찍어봐, 한번. 대한민국 어느 정도 되는지. 대한민국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38. 잘 찍었네. 아니, 신문에 나오기, 발표는 0.32로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인 거예요. 예? 거의 유럽 수준으로 갔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통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요새는. 예? 아니, 많은 중산층인데 분명히 매일 빚이야, 매일 빚. 예? 오늘도 우리 마누라 문자 보냈더만 30만 원만 보내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 줄게 했거든요. 장난치냐 그러더라고.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지금 여기서는 인터넷 뱅킹을 못하고 집에 가서 할 수 있다. 이거 끝나고 내가 밤에 가지 않느냐. 미안해. 이렇게 왔더라고요. 30만 원은 줄 거지? 이렇게 3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그 정도로 저도 이 투잡을 하는데도 힘들어요. 진짜 투잡을 해요. 강연한 게 그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번역도 하고. 화폐전쟁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화폐전쟁 2, 3. 그 다음에 오늘 계약해서 4 연초에 나오는데, 이거 아마 제가 빨리 번역하면 여름에는 화폐전쟁 4가 나올 겁니다. 이거 이 정도 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30만 원 달라는데 35만 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사는 집은 있지만은 저 경기도에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0.32는 좀 맞나? 어떻게 생각해 본인은?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중학생? 예? 취업 준비생이요. 시험 준비생? 아니요, 취업. 아, 대학을 졸업하시고? 네. 아, 내가 늙어서 그렇구나. 젊어 보여. 그래서 대한민국이 0.3이라는 거는 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기도 해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0.47이니까 아까 뭐 이지 워지 나왔지만 진짜로 사는 사람들이 그 수준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병원을 못 가요, 병원을. 웬만한 사람들은. 예? 병원을 못 가가지고 중국말로 병원 가는 거를 간병이라 그래요, 간병. 예? 이게 무슨 뭐 간병 해주는 게 아니고 중국말로는 칸빙은 병원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칸빙이라 그래, 칸빙. 칸빙 난.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어렵고 실제로 굉장히 병원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칸빙 뭐예요? 칸빙 꾀. 병원 가는 것도 어렵고 병원 가는 것도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다른 말이 나오더만. 얼마나 지금 중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힘든지. 뭡니까 이거? 예? 중국 하시죠? 쌍 올라가다 공부하러 올라가다 학교 가는 거예요. 쌍쉐 학교 가는 게 어려워요 요새요. 예? 그 다음에 또 쌍쉐 꽤 학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학교 가서 등록금도 엄청 비싼 거야. 예? 옛날엔 다 공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1990년 이후에 그럼 다 등록금을 받아요. 비싼 거야. 학교 가는 것도 어렵고 비싸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좋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옛날에 더 좋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쌍쉐 난 쌍쉐 꽤 해가지고 이걸 다 뚫고 그래도 대학을 갔어요. 예? 대학을 갔을 경우에 중국은 대학교 진학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대학을 나오셨어요? 네. 아, 이거 다행이네. 난 굉장히 큰 실수를 뻔했네. 나왔으니까 됐고. 근데 중국은 진학률이 얼마 안 되죠? 내가 알기로는 한 40%도 안 돼요. 예? 한국은 얼마예요? 80%죠, 80%. 예? 근데 이 40%도 사실은 우리가 한국 고등학교는 다 가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 가는 것에서 80%예요. 근데 중국은 중학교도 많이 안 가요. 중학교도 내가 볼 때는 한 80% 정도밖에 못 갈 거야. 그다음 중학에서 고등학교도 한 50%?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대학 진학률은 그 나이 또래에서 진학률은 10%도 안 될 거예요. 대학 진학률은. 이 정도로 중국이 대학 가기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가기도 힘들고 학교 가는 것도 비싼데 그걸 뚫고 대학을 나왔는데 아마 1년에 한 350만 명 정도가 졸업을 할 겁니다. 예? 그럼 이 350만 명은 굉장한 에이트인 거예요. 13억에서 350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년 동안 시합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등록금 내고 했는데 졸업을 했는데 그러면은 취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준비생. 그래 안 그래요? 사회에 대한 분노가 많죠? 예? 나도 분노해. 왜? 우리 딸이 지금 거시기. 그죠? 저는 없어요. 분노 없어요? 그냥 취직만 시켜주면 돼? 아, 분노하라는 책도 있잖아요. 왜 그저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쓴 책. 젊은이여 분노하라. 95세야, 95세. 25세 나오니 분노해야지 나도 분노하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한 10% 곧 연령대에서 10%인데 350만 명이 졸업을 했으면 다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취직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기는 많이 하지. 예? 근데 한국에 뭐 있어요? 취직할 때. 우리 딸도 그거 했는데. 인턴이라고. 20만 원 주니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받았어. 그래가지고 1년 모아가지고 240만 원이 돼가지고 아빠 나 캐나다 갈게 하면서 내일 모레 와요. 탈탈 털어가지고 캐나다 갔어. 예? 요새 애들이 그렇더라고. 분노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중국 애들도 요새는 그래요. 취직하기 너무 힘드니까 분노할 줄을 몰라. 그래서 취직만 시켜주면 돼. 그런데 거기도 인턴이 있는데 거기는 인턴은 무슨 말로 하는? 인턴 말이 있어요. 예? 그건 아주 그 유식한 말이고. 실습생이라고? 아, 이건 인턴이라는 얘기지. 더 이제 신문에 자주 나오는 얘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뭐야? 링, 영. 그 다음 뭐 있어요? 에? 이거 아니야? 이거. 영. 꽁즈는 뭐예요? 월급이야, 월급. 월급이 땡이야, 땡. 링꽁즈. 취직을 했는데 한국은 우리 딸처럼 20만 원 준다고. 여기는 아예 월급이 없어. 취직만 시켜주면 할 거 다 하겠다 이거야. 그런 대학교 졸업생들이 최소한 한 50만 원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300만 명은 취직했느냐? 이 중에 반은 했겠죠. 아예 취직 못하고 노는 애들. 이른바 뭐예요? 니트라고 그러죠? 니트라고 그러나? 하여튼 있어. 캥가루족. 그죠? 이게 저기 가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취직되는 인력이 제가 볼 때 60%도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아마 그것도 아니죠.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얘기죠. 지금 중국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중국이 지원이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역시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산업의 전반적인 질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산업의 그 기술 수준이. 예? 어떨 것 같아요? 물어봤잖아, 자기한테. 뻔히 쳐다보지 말고 수준이 높으면 높다, 낮으면 낮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어느 정도 낮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소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 기술 수준을 먼저 연 격차로 따지면은 글쎄 제가 느끼긴 몇 년 전에 한국보다 약했는데요. 예. 요새는 한국 많이 따라왔죠.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기초 기술은 중국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산업 분야의 기술은 아직도 뭐 많다고 얘기하면 한 2, 3년. 그리고 더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중국이 아직도 3년에서 5년은 한국을 더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과학 기술은 기초 기술은 우리보다 나은 점이 무지하게 많죠. 그러나 이걸 산업적으로 응용할 때는 2, 3년 내지 3년에서 5년까지도 보거든요. 단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그 소장님도 아시지만 라면 봉지 같은 걸 보면은 뭐 한국의 라면 봉지는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 중국의 라면 봉지에 비하면은 심지어는 바늘 잘 못 만들어 중국 사람들. 손이 좀 이게 안 되는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산업 기술이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브랜드력도 없잖아. 이게 뭘 하겠어요? 그 사실은 제가 전공입니다. 그게 뭘 하겠어요? 그럼 남의 거를 좋은 말로 하면은 카피하고 더 좋은 누가 그랬어? 더 좋은 말은 벤치마킹이 참. 예. 더 좋은 말은 벤치마킹이에요. 저 중간 말이 카피고 나쁜 말은 뭐야? 그 다음에는 예, 뺏기는 거지 완전히. 뭐 이게 카피가 뺏긴 거지만 짝퉁을 만들어 짝퉁. 그래서 중국은 엄마 빼고는 다 예? 엄마 빼고는 다 뭐라 그래요? 예? 엄마 빼고 다 만들 수 있다. 아, 그렇지. 엄마 빼고는 다 가짜야, 가짜. 이 얘기는 아빠도 가짜란 얘기지, 뭐. 실제로 저기 병원에 가서 해보면 한 2, 3%는 가짜예요. 예? 그런 통계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실제로 2, 3%는 가짜래. 근데 엄마 빼고는 다 가짜라는데, 예? 그래서 진짜 그럴까요? 봅시다. 제가 최근에 3월 20일 날 중국에 한번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301 병원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들만 가는데요. 301 병원. 그 의사하고 친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의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지금 장점이는 가짜라는 거야. 가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장점이 가짜라니 텔레비에서 나오고 이러지 않. 그 사이가 수술해줬다는 거야. 그 사람은 10년 전에. 예? 장점이가 유고가 돼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그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가지고 비슷무시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쫙 뜯어 고쳐줬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장점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거 하도록 해줬는데 자기가 집도 의사라는데 보니까 자기 거라니까 자기 약품이더래. 그래서 나도 이러는 게. 그러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보고 기자니까 쓰지 마시고 가짜라는 거야. 근데 중국에서는 충분히 중국 사람들 머리로는 가짜일 수도 있겠다. 왜? 모든 게 가짜니까. 예? 한국도 사실은 가짜 많잖아요. 신신애가 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또 뭐 있어 가수들 왕리홍 짝퉁도 있어 사실은. 예? 왕리흥. 한국도 뭐 짝퉁들 있잖아요. 나훈아 짝퉁? 누구? 노훈아도 있고 노훈아도 있더라고 요새는. 예. 저 수원에 가니까 이것들이 야가가지고 노훈아야. 예? 그 다음에 현철이 짝퉁 알아요? 되게 순진하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런 좀 가야 돼. 카바레 이런 데 까부레 거기 가면 현철 짝퉁 현찰이 있어. 현찰이 있어. 예? 그다음 패튀김 짝퉁 패튀김이 또 있어. 패튀김. 예? 나 요새 또 웃기는 게 우리 회사 앞에 짝퉁이 하나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 우리 기자 하나가 뭘 새우깡 비슷한 거 들고 있어. 그거 앞에 보니까 새우깡이야. 이야, 잘 만들었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처럼 해가지고 써 있어. 새우 뭐라고. 야, 그 새우깡인지 딱 보니까 새우깡이 아니고 새우강. 회사 앞에 룸사롱 이름이 룸사롱. 그 선전하는 그게 여기다가 뭐 물건 좀 집어넣고 새우강이더라고. 새우강. 그 짝퉁이 한국도 있어요. 근데 또 저것도 있더라고. 우리 저 얼마 전에 집에서 나오는데 그 왜 유명한 아파트 레미안 있죠? 레미안. 이렇게 쓰죠? 레미안. 예? 근데 보니까 데미안이라고 있더라고. 데미안. 예? 데미안. 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데미안은 뭐야? 소설 데미안도 있잖아요. 그죠?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 이게 더 철학적이고, 이게 또 크잖아. 클 때, 자, 데미안. 예? 멋있죠? 또 있어. 푸르지오죠, 푸르지오. 예? 이 짝퉁 뭐겠어요? 예? 푸르네. 이런 짝퉁이 있더라고. 이거 로고도 비슷해, 뭐.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 크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짝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진짜 저런 한국 짝퉁 많아. 하늘채. 이런 하늘채 아파트 지방에. 예? 하늘채 아파트 있어요. 이걸 또 이렇게 고쳐가지고, 아래 한글. 하늘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국도 사실은 짝퉁의 옛날에는 왕국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산업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짝퉁 경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중국의 GDP가 얼마나 그랬어요? 예?
6조 4천억 달러라 그랬죠. 근데 짝퉁의 그 시장 규모가 많게는 한 20% 정도 봐, 20%. 20%. 쉽게 해서 이런 게 10개 만든다 그러면은 2개는 짝퉁이야. 예? 근데 좋게 봐줘서 20%고 25%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6조 4천억에 20%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빨리 해보세요. 빨리. 찍어보세요. 1조 얼마죠? 예? 1.28. 1조 2,800억. 예? 한국 GDP가 얼마예요? 1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짝퉁 시장이 있다는 짝퉁 시장이.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 짝퉁이 우리는 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짝퉁 옛날부터 짝퉁 역사가 아주 연원이 깊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조조 무덤을 발견했다 그랬죠? 예? 하남성 쉐가오촌에서 조도 무덤을 발견했다고 난리 부르셔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문화재 당국에서 이거 진짜다, 진짜다고 인정했어요. 왜냐? 관광객을 모아야 되니까. 조조 무덤만 그동안 없었거든. 유비 무덤 있었고 제갈량 무덤 다 찾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유비 무덤, 제갈량 무덤. 어쨌든 조조 무덤을 찾았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조가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좀 머리가 좀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잖아요. 자기 묘가 독을 낼 거를 예상을 하고 자기를 장례 지낼 때 이렇게 지내달라 그러지, 이렇게. 이게 뭐예요? 뽀실라의 뽀자인데. 박장. 뭐예요? 장례를 아주 검소하게 해달라. 그 속에 아무것도 넣지 말아요. 왜? 독을 당할까봐. 이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 독을 당하고 생각한 거예요. 박장을 좀 치러달라, 나를.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장을 치를 때 묘를 한 개만 만들지 말고 72개만 더 만들어라. 왜? 헷갈리게. 짝퉁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72개를 더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건 진실이에요. 제가 짝퉁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72개를 진짜 더 만들었어요. 가묘를.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견된 거를 진짜라고 그러는데 진짜라고 하기에는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 너무 깨끗한 거야. 마치 19세기 유물처럼 깨끗하고. 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지석이 나왔어요. 지석. 예? 지석이 뭡니까? 이 사람의 이력서, 죽은 다음에 이력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위무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조조에. 근데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짝퉁이란 증거예요. 조조는 위왕으로 불렸고 무후로 불렸어요. 무후. 예? 그래서 위무왕으로 불린 적은 없어요. 이게 여기서 뽀록이 난 거. 내가 볼 때는 가짜야, 가짜. 뭐 무슨 가짜냐? 72개 중에 하나의 가짜예요. 예? 이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짝퉁을 만드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더 올라가, 역사가 더. 예? 더 올라가가지고 춘추 전국 시대 말이죠. 춘추 전국 시대면은 기원전 7세기 때입니다. 그때 제나라가 있고, 제나라는 지금의 산동 지방이죠. 그 다음에 노나라가 있었어요. 이건 공자의 고향인데 역시 산동 지방인데 이 노나라가 당시에 엄청난 산발의 솥, 청동솥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솥. 그게 뭐냐면은 국보인데 대충 이렇게 참정이라는 솥이 있었어요. 국보니까 제나라가 쳐들어와서 노나라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참정 내놔라. 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야 빨리 만들어. 3일 만에 가짜 하나 만들어가지고 줬다는 기록이 나와요. 참정첩에서 참정. 예?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게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참정이. 근데 그때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 노나라의 진짜 참정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지금도. 예?
참정 나오죠? 참정. 산발이 솥. 엄청나게 큰 산발이 솥. 제일 먼저 나오는 기록이 그거예요. 참정을 가짜로 만들어서 바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조가 또 그걸 보고, 아, 나도 가짜 만들어라. 72개만. 그래가지고 지금 발견돼가지고 후손들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새 짝퉁, 어떤 짝퉁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누가 경험하신 분은 있어요? 짝퉁?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뭐 병든 오리를 뭐 하고 뭐 귀, 돼지 귀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식용을 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더 중요한 거는 시궁창, 식용유. 들어보셨어요? 식당에서 식용유를 흘려보낸 다음에 그걸 다시 퍼가지고 다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맛있다네? 네? 폐식용유를, 그러니까 폐식용유, 쓰레기 식용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정도로 이제 하여튼 뭐, 그런데 이름에서 이제 짝퉁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광천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와하하. 와하하 들어봤어요? 와하하. 이렇게 써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광천수예요. 이게 가짜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하는데, 이게 얼마 안 해.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그죠? 200원? 그렇지. 1원밖에 안 하지, 1원밖에 안 하는데 이 가짜가 있는 거야. 어떤 가짜가 있느냐? 하하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속잖아, 하하와. 와하하? 하하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환타 비슷한 거 있어요. 우리 이 최별리에서도 먹어봤을 텐데, 마이똥이란 마이똥. 마이똥이라고 있어요, 마이똥.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만 쳐가지고. 맥동.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맥이 뛰게 해준다. 그런 건데, 가짜가 뭐가 있냐면은, 요 비슷한 게 있어요, 또. 동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써가지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겁자에 겁자. 뺏을 겁자. 마이똥이 있는 반면에, 마이제 해가지고. 헷갈리잖아. 동인지 젠지. 요게 있고, 더 웃기는 건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죠, 이것도. 이 찡자예요. 마이찡. 이렇게 이제 가짜를 만드는데, 술도 있습니다, 술.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유명하고 비싼 술이라고 하면은, 우량회라고 있죠, 우량회. 예? 우량회 들어봤어요? 왕룡이 그거 좋아한대요. 예? 베이징 오면은 그거 먹는다는 거야. 수정방하고. 비싼 술이거든요. 수정방. 제일 비싼 게 수정방이고, 그 다음 비싼 게 이제 우량회예요, 우량회. 예? 오량액. 적으세요. 나중에 혹시 들을지 모르니까. 비싸요. 한 300원 정도 하니까 5만 원 정도 해요. 한 2병은 사줄 수 있겠다. 근데 이 우량액 짝퉁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옷자를 잘 봐서 옷자 이렇게. 예? 요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소축자가 돼요, 축. 발음이 우량의 졸지에 치우량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5가지를 넣느냐. 한 3가지만 넣어라. 해가지고. 싼 양에. 예? 싼 양에. 값이 딱 절반이야, 절반. 3가지밖에 안 넣어가지고. 예? 여러분이 또 중국에 가면 항상 먹을 수밖에 없는, 식사할 때 먹을 수밖에 없는 맥주가 있어요, 맥주. 뭐예요? 드셔보셨죠? 칭바오. 예?
칭따오 있죠? 이 짝퉁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간단하지 뭐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세조자예요, 세조자. 발음은 칭야오. 더 웃기는 거 있어요? 주유소. 주유소. 이거 아시겠어요? 칭따오, 칭야오. 맛이 이상하네. 하다 보면은, 요 조자가 써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로 칭따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참 올 일은 없지만 이제 우리 최별리산 차를 당한단 말이야. 중국 석유가 있잖아요. 중국 석유. 그죠? 다 이렇게 대부분들이 다 믿어. 예? 아, 이게 기름 좀 넣으라고. 넣었는데 이상하게 싸. 잘 써야지.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무슨 자입니까, 이거? 중국어 석유인데 이거는 이제 포위할 때 위자. 쫑웨이. 비슷해요. 속지. 그냥 무심코 가다가는, 이게 써 있는 데도 속는 거지. 중국 석유가 중위 석유가 되는 거예요. 예? 나 많이 봤어. 더 웃기는 거는 인터넷도 있습니다, 인터넷.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까 말씀했던 바이두하고 구글 또 뭐 있어요? 야후. 야후죠, 야후.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짬뽕을 시켜버렸어요. 바이두, 구글, 야후. 바이, 구, 후. 바이, 구, 후. 에? 중국 것 저것도 바이, 구, 후. 하나씩 따가지고. 이게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폐쇄됐더라고. 왜? 스스로 망했어, 스스로. 에? 짝퉁도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안 통하는 게. 워낙 바이두가 셌는데 누가 바이구 후를 보겠어. 그러니까 자진해서 문을 닫았어요, 자진해서. 에? 야, 자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짝퉁은 이제 업종을 딴거립니다. 업종, 휴대폰 같은 경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의 짝퉁, 세임송. 아, 진짜 나도 많이 속았다니까, 세임송. 예? 세임송. 아예 그냥 삼송 하는 경우도 있고, 삼송. 예? 그럼 애니콜은 뭐예요? 에미콜. 에미콜. 그 다음에 애니셀, 이것도 있고. 진짜 유명한 회사도 있어요, 유명한 회사. LCD 회사인데, 광동성 선전에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로고도. 파랗게 해가지고, 멍 해가지고. 쌈멍. 이거 유명한 회사예요. 브랜드 이름은 이건데, 쌈맹. 삼맹이고 중국 발음은 쌈멍. 파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회사가 있는데, 잘 굴러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제품들이 많이 당하는데, 아시죠? 신라면 짝퉁? 예? 매울 신자. 이거는 한자 조금 알면 돼요. 이게 짝퉁이 있어요, 이거. 이거 뭐예요? 신과 행인데 발음은 중국 발음으로는 저쪽은 신, 이쪽은 싱. 발음이 비슷해. 신라면이나 싱라면이나. 근데 중국에서는 싱라면이 진짜로 알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제 선배가 진짜 농심의 지사장이에요. 야, 싱라면을 만들어야 되나? 이쪽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더라고. 진짜로? 예? 아니, 잘 팔리니까. 진짜로 만들어버려, 싱으로. 뭐, 신이나 싱이나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웃기는 거는, 예? 여러분, 참이슬이 중국에 있어요.
이거 제가 겪은 건데 한 3년 전에 가서 보니까 갑자기 술 마시는데 더 좋은 거야 맛이. 아니 이렇게 좋은 술이 중국에 이게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말이야. 중국에 이렇게 좋은 거 수출하고 우리는 한국은 엉뚱하게 말이지. 잘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잘 보니까 이렇게 일술. 이게 한국어를 조금 아는 중국 사람이 만든 거지. 2니까 1. 예? 그러면 삼슬도 나와요, 삼슬.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 웃기는 거는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유명한 브랜드인데 삼천리라고 조선 쪽에 하는 불고기집 있어요.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갑니다, 여기. 싸니까. 한국 집에, 한국 음식점에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뭐 1인분에 뭐 한 한국 식당에서 한 50원 하면 여기는 뭐 10원이야, 10원. 무지하게 가거든?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어느 날, 나 한번 당했어요. 들어갔는데 무심코 들어간 거지. 근데 영 이상해. 뭐 김치 맛도 엉망이고. 좀 더 해도 괜찮아, 나는. 김치 맛도 엉망이고 그래 보니까, 잘 보니까 이게 3? 이거. 간. 쌍깐니. 이거 체인까지 생겼어, 체인까지. 쌍깐니. 예? 그러고 있죠? 한국 아줌마들이 아주 좋아하는 우동이 있어요, 우동. 예? 우리 최별리서는 알 거야. 한국 아줌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동이 있는데, 뭐겠어요?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데, 아저씨들이. 그래서 많이 사온다는 거야. 몰라요? 어우동. 우동 이름이 어우동이요. 야, 이게 전부 다 순진하구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어우동. 야, 안 웃네. 예? 어우동이 있고, 그게 문화 현장에서도 있어요. 예. 10분만 더 할게. 우리 뭐 표절 얘기 많이 나오죠? 일본. 표절 얘기 많이 나오죠? 중국의 유명한 무협소설가 있어요. 진영. 근데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어. 그래가지고, 야, 책이 나오죠. 신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팬들이 무지하게 산 거야.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 옛날에 썼던 얘기 막 쓰고, 짜집기 막 해놓고, 그래서 막 항의 소동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잘 보니까, 신의 작가, 찐용신이라는 사람이, 신의 작가 찐용신이 지었다 해서 찐용신 찐용신저가 아니고, 찐용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질이 형편없어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3조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은 부채도 엄청납니다. 부채도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금 숨겨진 게 GDP의 50%예요. 예?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3조가 넘어요. 3조 달러가. 여기에 중국 정부의 외채가 6천억 달러나 있어요. 예? 6천억 달러. 이런 걸로 볼 때는 그 다음에 국채. 중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진 빚. 이게 또 1조 달러가 있습니다. 1조 달러.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예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 그 다음에 외채 하면 4조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조 4천억 달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게 아니다. 등등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굉장히 계속 항진을 하고 있지만은 경제가 아주 건강한 상태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그걸 보시면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정도로 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